첫 번째로 2023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4, 5등급의 노후 경유차 타고 계신 분들은 꼭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올해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 제한이 실시가 되고요. 수도권과 부산 대구 지역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 적발 시에 하루 1회당 최대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어요.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현재는 차주들에게 문자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4에서 5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단속이 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우선은 억울하고 화가 나시더라도 우리의 지갑에 출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건 겨울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냐? 겨울철에는 기상 여건상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공장이나 이런 데도 다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서 이때는 집중적으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이 확대되는데 잘 들으세요. 5등급 경유 차량은 2023년도가 끝나면 조기 폐차 지원 혜택이 없어집니다. 올해 안에 하실 분들은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기존의 5등급 경유 차량에서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변경되면서 기존 48만 대였던 대상 차량이 84만 대 증가한 132만 대가 됐어요. 알아두셔야 할 건 4등급의 경유 차량이라도 매연 저감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되냐? 화면에 보이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번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입니다. 4, 5등급의 경유차의 기준이 있을 텐데 5등급은 2005년 12월 말일 이전에 생산된 디젤 차량들, 4등급은 2006년에서 2009년 8월 31일 안에 생산된 디젤 차량들입니다. 근데 2009년 8월 31일 이후에 생산됐다고 하더라도 4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니까 고정 댓글에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링크를 클릭하셔서 조회를 꼭 해보세요. 국산차 각 브랜드별로 해당되는 차량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현대차 RV 모델 중에는 이렇게 5가지 모델이 포함되고요. 기아의 RV 모델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모델, 쌍용과 GM, 르노의 RV 모델 보여드리면 이렇게 6개 모델, 현대차와 GM 승용 모델은 이렇게 6개 모델, 기아차와 쌍용 승용 모델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6개 모델, 현대 기아 상용차는 3개 모델입니다. 2번 조건도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지역에 6개월 이상 해당 노후 경유차가 등록되어 있었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3, 4번 조건은 이게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기 폐차는 환경협회에서 주관하는 성능 검사를 통과해야 가능한데요. 주행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누유, 외관 상태 등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멀쩡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시로 부식이 심할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5번 조건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한마디로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여야 합니다.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차를 소유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필수로 충족을 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입니다. 보시고 계신 표는 5등급 노후 경유차를 기준으로 한 상한액이고 추후 4등급 상한액은 공지한다고 하는데 5등급 노후 경유차보다는 상한액을 올린다고 해요. 저는 대략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금액은 여러분이 계신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표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상한액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지원금의 총 합이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의 승용에 해당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총 지원금의 합이 3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저소득층의 경우도 10% 추가 지원한다고 보도자료에 써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상한액 이내에서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조기 폐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했다고 했을 때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상한액 옆에 지원율이 있죠. 이 지원율을 보시기 전에 차량 잔존가액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현재 내 차의 중고차 시장 시세가 아니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내 차가 현재 중고차 시세로 500만 원인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내 차량의 잔존가치, 현재의 가치라고 생각하시고 지원금을 계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총 중량 3.5톤 미만의 5인승 이하의 승용에 해당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 차량가액 300만 원의 차량을 조기 폐차한다고 할 때 폐차할 때 먼저 50% 받고 다음 차를 조건에 맞게 구입하게 되면 50%를 추가로 받는 건데 이렇게 받는 총 지원금의 합이 표에 보시는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 미카 홈페이지나 등록된 차량 지자체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이번 노후 경유차 지원금 대상 확대를 하기 전에 약간의 기준 변화가 있었는데
있었는데요. 3등급 경유 차량이었던 게 배출가스 기준치를 환경부에서 변경하는 바람에 4등급 경유차가 돼버린 거죠. 순정으로 DPF가 달려있는 차량이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DPF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들의 경우에는 3등급이라고 확인을 하고 구매했는데 한순간에 노후 경유차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도 좋지만 방금 말씀드린 경우처럼 환경부에서 확인까지 받고 중고차를 구매한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5등급 차량에 지원했던 DPF 장착 지원금을 동일하게 적용해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간략하게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환경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차량들을 조기 폐차하는 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잘 굴러가는데 왜 폐차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DPF 지원금을 받고 부착을 하시면 되고요. 이참에 나는 폐차 지원금을 받고 차 바꿀란다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서 받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각 제조사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 차주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나 구매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회에 필요한 모든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조회를 꼭 해보시기 바라고, 저도 담당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문의는 고정 댓글의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